저희가 이제 AFC 이스트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나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이번 주 초를 달궜던 아주 뜨거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네. 좀 브레이킹 뉴스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다루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 5월부터 좀 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이제 훌리오 존스가 뭐 트레이드를 원한다. 아마 곧 트레이드가 될 것 같다. 이런 루머들이 많이 돌았었어요. 네, 그게 이제 지난 5월 22일 댈러스 카우보이스 옷을 입은 존스의 사진이 돌면서 이제 트레이드 루머가 양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셰넌 샤프와 스킵 벨리스가 진행하는 언디스퓨티드라는 방송이 있잖아요. 그 방송에서 셰넌 샤프가 훌리오 존스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카우보이스에 가고 싶어 아니면 애틀랜타에 남고 싶어? 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훌리오 존스의 대답이 I'm out of here도 아니고 I'm out of there.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떴어요. 네, 이미 마음이 뜬 걸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가고 싶냐라고 이제 이 셰넌 샤프가 물어보니까 나는 이기는 팀에 가고 싶다. I wanna win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댈러스는 안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훌리오 존스 트레이드 얘기가 좀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김민준 아나운서 지금 해주신 얘기를 들으니까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났거든요. 첫 번째는 이 훌리오 존스가 지금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방송 인터뷰에 흔쾌히 응했다는 거. 이게 저는 좀 인터뷰에 응했다기보다 낚인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땐 좀 낚였지 않나. 네, 아무튼. 근데 이제 한국 스포츠에서는 좀 민감한 이슈에 지금 직면한 선수들은 인터뷰를 거절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것들이 조금 자유로워 보여서 좀 부러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존스가 30대 이제 초중반에 들어선 이제 베테랑 선수기 때문에 결국 존스가 애틀랜타에서 슈퍼볼까지는 갔지만 그 반지를 끼지 못했잖아요. 그 반지를 끼고 은퇴하고 싶다는 열망이 좀 강하게 보였다.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 훌리오 존스가 6월 6일 테네시 타이탄스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조건을 보면 이제 2023 드래프트 6라운드 픽과 훌리오 존스가 묶여서 이 테네시 타이탄스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에서는 22 드래프트 2라운드 픽 23 드래프트 4라운드 픽을 이제 넘겨받게 됐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염가에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훌리오 존스 트레이드의 관전 포인트는 애틀랜타가 과연 1라운드 픽을 받아낼 수 있느냐 네. 없느냐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애틀랜타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좀 실패를 했는데 네.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지난 시즌에 훌리오 존스의 퍼포먼스가 좋지를 않으면서 네. 좀 가치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존스가 지난 시즌에 9경기밖에 출전을 하질 못했고 지금 771야드에 3개의 터치다운에 그쳤거든요. 그리고 지금 존스가 만 32세 시즌을 맞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적지 않은 나이, 언제 에이징 커브가 와도 좀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됐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펠컨스와 기존에 맺어 놓았던 큰 규모의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팀이 훌리오 존스를 선뜻 데려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돈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6월 1일 이후에 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펠컨스가 캡 스페이스를 상당히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트레이드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정확하게 이제 펠컨스가 1,530만 달러의 셀러리 캡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셀러리 캡이 얼마나 남아 있었느냐? 캡 스페이스가 28만 5,693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어떤 선수를 계약하기도 힘들고 그걸 떠나서 올 시즌에 이제 드래프트를 했잖아요. 드래프트가 된 선수들과 계약할 돈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든 캡 스페이스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펠컨스가 좀 염가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존스 없이도 뭐 이제 기존의 공격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좀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스킬 플레이어 진은 펠컨스가 이미 충분히 있어요. 일단은 켈빈 리들리가 뭐 넘버원 리시버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고 거기에 이제 러셀 게이지가 넘버 2 정도로 올라올 수 있는 잠재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기는 하지만 이번 시즌에 뽑은 이제 괴물 신인 또 카일 피츠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뭐 제 역할을 해주기만 한다면
훌리오 존스의 공백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뭐 훌리오 존스를 일단 이 트레이드로 보내긴 했지만 펠컨스의 숙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퐁트넛 단장이 어떤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일단 선결 과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훌리오 존스를 이제 적당한 가격에 내보내는 것이었고 사실 이거보다 지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어요. 네. 저희가 뭐 오프 시즌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프랜차이즈 쿼터백 멜 라이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뭐 빨리 그냥 방출을 하는 게 뭐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라이언이 펠컨스에서 15년 가까이 이제 좋은 활약을 해줬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기 때문에 이 선수와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것도 또 어떤 팬들에 대한 어떤 예의, 그럼. 네, 그다음 어떤 구단의 역사를 지켜나가는 과정 그런 거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퐁트너 단장이 맷 라이언을 어떻게 또 이제 떠나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향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훌리오 존스 선수가 트레이드가 됐는데 그러면서 테네시 타이탄스는 훌리오 존스와 AJ 브라운 리그 최상급의 와이드 리시버 듀오를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테네시 오프 시즌 리뷰를 할 때 코리 데이비스와 또 타이트엔드 조누 스미스 두 명이 다 나갔기 때문에 조금 공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어떤 제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바로 이 훌리오 존스를 데려오면서 그 자리를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네. 그러면서 보면 이 브라운 선수가 11번을 원래 훌리오 존스에게 양보를 하려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훌리오 존스가 아니야 너 11번 가져. 나는 딴 번호 달게. 그러고 2번을 달고 뛰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관계가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AJ 브라운이 훌리오 존스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또 드러냈기 때문에 사실은 뭐 AJ 브라운이 이제 내가 넘버원 리시버에서 밀려나나?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면 타이탄스가 이 두 선수의 좀 시너지를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셨던 부분이 이제 AJ 브라운 선수가 자신의 아이돌 바로 옆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두 선수의 일단 뭐 자존심 싸움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일단 이 와이드 리시버 듀오로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감히 리그 최고의 공격진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제가 한 리그 탑 5로 꼽힐 수 있을 만한 와이드 리시버 듀오에 대해서 이제 좀 적어왔거든요. 일단 시애틀 시옥스의 DK 메카프와 타일러 러켓, 그리고 템파베이의 크리스 가딘과 마이크 에반스, 캔자스시티 칩스의 이건 이제 와이드 리시버 듀오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켈시가 웬만한 리시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이 생산성을 내고 있기 때문에 트래비스 켈시와 타이릭 힐 뽑아왔고 미네소타의 애덤 틸런, 저스틴 제퍼슨 그리고 나서 이제 AJ 브라운, 훌리오 존스 이 듀오가 탑5에 꼽힐만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 팀에 있는 러닝백들은 어떤 선수들인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시애틀의 넘버원 러닝백이 크리스 카슨 그리고 템파베이의 넘버원 러닝백이 로날드 존스 캔자스시티는 이제 지난 시즌에 루키로 뽑은 클라이드 에드저 헬레어 이제 2년차를 맞는 선수가 있고 미네소타가 델빈 쿡 그리고 테네시가 데릭 헨리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면 탑급으로 꼽을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경기당 평균 100야드를 찍을 수 있는 선수는 델빈 쿡이랑 데릭 헨리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데릭 헨리 지난 시즌에 2000야드 찍었잖아요. 지금 무게감이 다른 러닝백을 갖고 있는데 와이드 리시버 듀오로만 놓고 봤을 때도 거의 리그 최고급이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테네시 타이탄스의 공격이 리그 최고의 활약 아니겠느냐.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테네시는 이제 라이언 테너일, AJ 브라운, 데릭 헨리 이 삼각편대의 어떤 화력이 살아 있을 때 이제 진짜 대권까지 좀 노리겠다 이런 이제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 네. 사실 여전히 수비진에 대한 고민은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격진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 좀 기대가 되는데 결국에는 그 본프레레 감독의 어떤 정신으로 다음 시즌 좀 치르지 않겠느냐. 어떤 정신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3골을 허용하면 4골을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브레이블 감독과 테네시 뭐 구단 수뇌부도
좀 이제 공격으로 한번 일을 내보겠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박스를 채워가지고 데릭 헨리를 막으려 그러면 뒷공간이 털리고 지금 AJ 브라운과 훌리오 존스를 막겠다고 투아이 세이프티를 세우면 헨리를 막을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다음 시즌에 테네시 타이탄스가 어떤 공격을 보여주게 될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AFC 남부지구의 이제 잭슨빌이나 휴스턴 같은 팀들이 조금 지금 떨어지고 뭐 콜츠 정도가 사실은 이제 유일한 대항마인데 그렇죠. 지금 액면가로 보면 테네시가 또 한층 좀 앞서 나가는 모양으로 보이고 네. 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훌리오 존스가 지난 시즌에 못했는데 과연 반등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결국에는 이 트레이드의 이제 핵심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존스의 몸 상태나 어떤 뭐 에이징 커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이제 한번 과거에서 비슷한 사례를 한번 좀 찾아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정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부상으로 한번 꺾였던 선수가 좀 팀을 옮기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했던 이제 사례가 하나 있어서 네.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팬분들도 많이 아실 만한 선수 이제 랜디 모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랜디 모스가 만 29세 시즌이었던 2006년에 오클랜드 레이더스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즌에 13경기 출전 553 리시빙 야드 3개의 터치다운에 그치면서 이제 우리가 알던 랜디 모스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뭐 랜디 모스의 시대도 끝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고 이제 레이더스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둥지를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 빌 벨리책 감독이 이 랜디 모스를 냉큼 주워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모스가 2007년에 무려 1493 리시빙 야드에 터치다운이 지금 23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0 리시빙 야드 정도라고 하면 뭐 지금도 그렇게 해준 선수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2007년은 지금보다 이 리시버들의 비중이 좀 떨어지던 이제 풋볼을 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어떤 시대 보정을 좀 하면 이 랜디 모스의 뭐 성적이 정말 엄청난 것이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그 2007 시즌에 랜디 모스가 4번째 퍼스트 팀 올프로에 선정이 됐고 또 소속팀이었던 패트리어츠는 물론 슈퍼볼에서 지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전승을 하는 이제 엄청난 시즌을 만들어냈었습니다. 네. 랜디 모스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훌리오 존스 선수도 이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태울 수 있기를 저희도 이제 응원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AFC 동부지구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